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지난 17일에 귀국한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철 전 비서관, 이번에 귀국한 이유가 책을 출간해서입니다. 어제 북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이 이야기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최민희 전 국회의원, 그리고 SBS 보도국 정치부의 민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경호 기자가 어제 북 콘서트 현장 다녀왔습니까? 네, 다녀왔습니다. 예, 현장 분위기 어땠어요? 일단 당연히 팬들이 모이는 거니까요.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간 거기 때문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요. 양정철 비서관도 역시 정치에는 아직 뜻이 없다 이런 얘기를 밝히면서 자기들 편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무겁지 않은 분위기에서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습니다. 장소는 어디였고 어느 정도 인원이 참석을 했어요? 여기가 광화문 교보문고 있는 그 교보생명 빌딩 있잖아요. 예. 거기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콘서트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저런 행사가 열릴 수 있는 무대와 지금 보시는 저런 객석이 있는 곳이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취재진 열기로 대단해가지고 이 프레스 자리가 따로 마련됐는데 탁현민 행정관도 왔네요, 청와대. 네, 많은 청와대 인사들도 꽤들 많이들 왔고요. 또 정치인들도 특히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 최민희 의원님은 양정철 전 비서관 잘 아시죠? 예. 양정철 전 비서관 정치를 안 하겠다, 거리를 두겠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계속 언론에서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그러니까 우선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최측근 중에 한 명인데 아무 자리도 맞지 않고 외국으로 나갔고 예. 또 외국으로 나가는 과정에서의 행동이나 언사가 아름다웠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또 책을 썼다고 하니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궁금하기도 할 테고요. 저는 이제 저 장면을 보면서 예.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는 저렇게 아름답게 퇴장하겠다고 한 양비에 대해서 많은 동료와 팬들이 잊지 않고 보답을 하는 아름다움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현실 정치의 씁쓸함도 느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공성이 불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을 쌓되 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든 측근들은 대통령 곁에 있게 되면 그것이 현실 정치에서 대통령의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최측근이었다고 하는 최재성 전 의원이나 예. 양정철 비서관이 지금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저는 과거에 대통령을 만드는 최측근보다는 앞으로 대통령의 정치를 펼칠 새로운 인재들을 많이 등용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성공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고생했던 분들이 또 현실 정치에서 저런 좀 씁쓸한 선택을 해야 하니 그러니까 씁쓸함과 아름답다 이게 동시에 교차했습니다. 네. 이상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권 생리를 잘 아실 텐데 말이죠. 우리 최 의원님 말씀대로 양정철 전 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소위 삼철 중에 한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호철 전 민정수석도 지금 정치와 거리 두고 예. 있는데요. 부산시장 출마설도 부인을 했고요. 그래서 대통령을 만든 분들이 저렇게 뒤로 빠져져 있는 거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마 교차를 할 텐데요. 그 책의 내용도 좋은 내용들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통합을 강조한 대목을 저는 주목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이쪽에 좀 더 통합적인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내용. 그다음에 언어의 품격.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좀 더 열렬하게 지지를 하는 건 좋지만 언어를 좀 정제된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저분이 나는 끈떨어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제 현장은 정말 여당의 중진 의원들 또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정무수석 또 탁현민 행정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 보면 정말 끈떨어졌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책 내용은 좋은데 책을 냈다면 저는 조용히 콘서트 안 하고 그냥 발간을 통해서 출판해서 시중에 팔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 가혹한 이야기가 될 수는 있는데요. 이왕 마음을 자기는 초심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북 콘서트 한 번 더 남았는데
앞으로 저분이 어떻게 처신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말이죠. 양정철 전 비서관의 북콘서트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분위기였는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영상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영상 도중에 북콘서트장에 깜짝 출연한 인물도 있습니다. 잘 보시죠. 뉴질랜드에 좀 있다가 그리고 또 영국에는 저희 처제 세상을 바꾼 언어를 쓰신 양정철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정철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조금 좀 당혹스러워요. 이 책에 대한 뜨거운 반응, 문재인 대통령의 곁에서 조금이라도 고생한 친구가 책 쓰고 열심히 사는 거 보고 더 힘내라는 정도의 긍휼히 여기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여러분 누가 오셨을까요? 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기 오셔도 됩니까? 우리 청와대 직원들이 제가 여기 온 걸 모를 겁니다. 대체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두고 저만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영석 씨 팬이라 온. 사실 엊그저께 폭탄주 한잔 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게 진짜 이제 과로에 어깨하고 목이 완전히 뭉쳐서 옷을 못 갈아입을 정도여서 괜찮으셨어요? 제 걱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아마 끝까지 있으려고 할 텐데 제가 그거는 좀 불편합니다. 저보고 지금 다시 들어가라고요? 이제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양정철 전 비서관 노래까지 부르고 그러는데 사회를 개그우먼 김미아 씨가 보시고 작곡가 김영석 씨도 같이 나왔네요. 네. 뭐 음악 연주를 해주기 위해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양정철 전 비서관과 원래 잘 아는 사이입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는지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와서 단지 뭐 노래 때문에 한 건 아니고 그 앞에서 계속 토크를 진행하면서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날 게스트 분들이 많이 오셨고요. 그때 김미아 씨도 게스트 중에 한 분이셨고요. 예. 최민희 의원님은 영상 나가는 동안에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 좀 짧게 해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주제를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일 의원님께서 북콘서트를 안 했으면 좋다 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너무 잔인한 것 같으세요. 이상일 의원님 그러시면서 본인도 가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예. 저는 저 장면이 TV 화면으로 나가면 국민들께서 저 화면 이면에 많은 걸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 착잡함에 대하여, 그 쓸쓸함에 대하여 측근들이 겪어야 하는 그 잔인한 어떤 인내에 대하여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일 전 의원님 말씀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호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끝내 언론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고 아마 그러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이셨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양정철 전 비서관의 그 작심한 거, 나는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겠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신 뒤에 다시 비서관으로 돌아가겠다. 정말 가상한 말씀인데, 그래서 본인은 그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끈떨어진 사람이라고 스스로 다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에 걸맞는 행동, 정말 가혹하리만 채 그런 행동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더 이해를 하고 오히려 더 박수를 칠 거라는 이런 생각에서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예, 양정철 전 비서관, 임종석 비서실장과의 만남에 현장에 있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우리 민경호 기자도 현장에서 직접 취재 봤을 텐데 말이죠. 네. 그때 다들 깜짝 놀랐습니까? 그럼요. 일단은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조금 어떻게 그 직전에 좀 알아가지고 좀 기다렸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을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자마자 딱 놀라더라고요. 예. 그래서, 민경호 기자가 네. 임종석 실장하고 같이
네, 저기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들어가네요. 나와서 지금 예. 이제 공연장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오자마자 바로 바로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런 표정이었고요. 그리고 들어가서도 이제 계속 뭐 묻는데 일단 좀 민감할 수도 사실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들어갈 때는 크게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갔고 안에서 방금 보신 것처럼 저렇게 양정철 전 비서관과 대화를 나누고 나온 다음에 그제서야 조금 이제 기자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임종석 실장과 같이 온 사람이 이제 김종천 행정관이구나. 예전에 김근태 전 의장 비서관도 했었고 지금 임종석 실장이 거의 복심이라고 할 정도로 임종석 실장과 아주 친한 사이인데 그러면 양정철 전 비서관과 임종석 실장 사실 두 사람이 저렇게 친한 모습을 보인 것 여기에도 일정 부분 그동안 언론 보도에 뭐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이 혹시 사이가 좋지 않은 것 아니냐 대선 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뭔가 불화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어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임종석 실장님과 갈등설에 대해서 일축하셨는데 이번에 오셔서 만나실 계획이 있으신지. 봐야죠. 올 때마다 봐요. 지난번에 잠깐 들어왔을 때도 뭐 봤고, 둘이 또 봐야 또 이렇게 서로 뭐 밀린 얘기도 하고, 또 서로 격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둥켜 안으셨는데 이걸로 좀 불화설은 좀 다시는 없어질까요? 그거 원래 없었어요. 그런 건 저하고 제일 마음도 잘 맞고, 캠페인 할 때는 뭐 길게 의논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래서 뭐 그런 거 전혀 없는데. 임종석 비서실장 취재하는 기자들이 다 SBS 기자들이네요. 민경호 기자하고 아니 그 맨 앞에서 그 카메라 마이크를 들이대는 기자가 민경호 기자하고 저 뉴미디어부의 박수진 기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다른 언론사 기자들은 없었어요? 그 뒤에 보이는 다른 이제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언론사도 있긴 있었고요. 예. 근데 모든 언론사가 다 이제 모이지는 않았고 소수의 언론사들만 사실 미리 조금 취재가 된 언론사들이었겠죠. 예. 두 사람 불화설에 대해서는 최민희 의원님 뭐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일단 저는 둘이 불화하건 말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재를 쓰실 때는 지금 이 시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가장 그 호흡이 잘 맞게 일을 해나갈 인재를 택해서 쓰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은 뭐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양비와 갈등이 있는 거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두 사람이 불화하건 안 하건 별로 관심이 안 간다고 저는 관심이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두 사람은 의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화 없다. 이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행보로 보여준 것이죠. 근데 뭐 저는 저거는 뭐 필요한 행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기본적인 제 생각은 뭐 사람 사이에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게 시기에 따라 또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두 사람이 불화하건 안 하건 그게 뭐가 대세에 지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며칠 전에도 폭탄주를 마셨다고 양정철 전 비서관이 스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는 아주 좋다 이런 점을 또 은연중에 드러낸 것 아닌가 싶은데요. 양정철 전 비서관 이렇게 쏟아지는 언론의 관심 속에서도 나는 더 이상 정치권과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다하는 그날까지 정치권과는 떨어져 있겠다는 의지를 거듭해서 밝혔네요. 제가 한국에 있고 뭔가 공직에 있으면은 그분들에게 도리를 다 해야 되는 그 의무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권력 근처에 갈 일이 없습니다. 저는 끈 떨어진 놈입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좀 간절한 저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당신의 직업은? 방랑자. 저는 남은 4년은 방랑자. 퇴임하신 다음에는 제가 또 전직 대통령의 비서관을 찜해두었습니다. 예, 방랑자. 예전에 방랑자라는 노래가 있지 않았습니까? 박인희 씨가 불렀었나요? 네, 예, 그렇죠. 방랑자요. 양정철 전 비서관이 방랑자를 스스로 자처를 했는데 어제 끝나고 나서나 시작되기 전에 문경호 기자가 직접 양정철 전 비서관 뭐 물어본 건 없어요?
양정철 전 비서관은 이제 대기실에 들어가 있다가 나오지 않다가 직전에 나와가지고 물어보질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정철 전 비서관 어쨌든 간에 정치권과는 거리를 두겠다고 거듭해서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탁현민 행정관, 청와대 주요 인사들도 대거 북콘서트에 참석을 했고 민주당의 차기 서울시장 자리를 노리는 박영선 의원과 민병두 의원도 참석을 했는데 두 의원은 조금 주목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북콘서트 진행되는 동안에 뭐 소개는 됐습니까? 예, 그 양정철 비서관이 이제 직접 뭐 이렇게 참석하셨다 이 정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사실 조금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박영선 지금 의원이나 민병두 의원이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적임자다, 내가 친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찾긴 찾았으나 또 그것 때문에 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나서서 언론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예, 민병두 박영선 의원 옆에 매주 금요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패널로 나오시는 이수기 시사인 선임 기자의 모습도 잠깐 보였습니다. 양정철 전 비서관의 북콘서트 소식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철 전 비서관과 인터뷰를 한번 하면은 질문할 게 참 많을 것 같은데 한번 저희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막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무실에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찾아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해달라 초청장을 보내기 위해서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현장에서 들어온 영상부터 한번 볼까요? 예. 대통령께서 이번 동계올림픽은 그들이 특별히 좀 남다르잖아요. 그래서 찾아뵙고 대통령께서는 올림픽 저녁에 참석을 해주셔서 잘 공유해주셨습니다. 말씀 주셨어요. 행사를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 뭐, 대통령께서 진정의 그 말씀으로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올림픽까지 해서 대한민국의 화합을 하고 국제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공공적으로 개최가 되어야 된다고 소망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주전 받았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긍정적으로 대통령이 말씀 주셨습니다. 두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병도 정무수석이 했던 이야기는 자막이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자막이 혹시 준비가 돼 있습니까? 한병도 정무수석이 했던 이야기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지금 보셨던 영상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병도 정무수석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이번 동계올림픽은 그들이 특별히 좀 남다르잖아요. 그래서 찾아뵙고 대통령께서는 올림픽 저녁에 참석을 해주셔서 잘 공유해주셨습니다. 말씀 주셨어요. 행사를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 뭐, 대통령께서 진정의 그 말씀으로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올림픽까지 해서 대한민국의 화합을 하고 국제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공공적으로 개최가 되어야 된다고 소망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주전 받았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긍정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대통령께 말씀 주셨습니다. 두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거 결정이 내려진 건가요? 참석하는 걸로? 조금 전에 이제 한병도 정무수석이 나와서도 이제 얘기를 했고 벌써 만나본 지 나왔군요. 예, 나와서 얘기를 했고 저희 측에서도 다시 확인을 해본 결과 예. 참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한병도 정무수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와서 기자들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올림픽에 참석하겠다고 확답했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조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이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보니
사실 속내는 좀 복잡해 보여요. 지금 한창 또 수사가 진행되고.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하겠다는 그런 뜻을 밝혔는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에 본인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다스 문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 또 댓글 문제로 지금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시기까지 점쳐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유치한 평창올림픽, 그 또 개막식 또 폐회식에도 아마 참석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안 가실 수는 없고. 지난번에 입장 표명할 때 굳이 마지막 문장에 마지막에 평창 동계올림픽도 본인이 유치했다는 점을 또 강조를 지난 했었죠. 17일 날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 대한 이 수사는 정치 보복이란 취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평창올림픽은 내가 유치를 했고 그 올림픽이 국민적 화합 속에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또 밝혔단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걸 거절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고 결국 올림픽은 올림픽인 상황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예, 최민희 의원님은 오늘 이 장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선 이명박 대통령 발언 중에 이런저런 이야기 그리고 화합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속내가 그 두 단어 속에 다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병도 정무수석을 보내면서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초청장을 전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연결식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백원우 전 의원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문재인 그때 장례위원장께서 이명박 대통령께 가서 정말 허리를 90도로 굽히면서 사과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간에 국가적인 행사를 두고 품격 있게 대화를 나누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이명박 대통령께서 유치하신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평창올림픽이 성공되길 바란다고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쏟아지고 있는 의혹들은 또 그것과는 별개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되는, 그래서 이거는 이거 저거는 저거 이렇게 좀 성숙하게 분리해서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말이죠. 전직 대통령이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11분이 계시는데 이 가운데 7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이 모두 4분인데 이 가운데 초청장을 받은 유일한 전직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뿐이 없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헌정사의 좀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소위 광주 항쟁 때문에 지금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상황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화의 몸이 돼 있고요. 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군사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런 경우에는 지금 87년에 개헌이 이루어지고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정도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가 또 노정이 됐단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전직 대통령들이 다 불행한 길을 가게 되는 이런 문제. 결국은 개헌 논의까지 이게 이어지는 것인데 좀 착잡한 심정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만약에 이번에는 대통령 선물을 받게 되겠지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검찰의 수사가 과연 어디까지 갈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과연 정말로 사법 처리하는 수준까지 갈지 이 부분은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과는 이쯤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